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황용호입니다. 연말특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더 K9 차량입니다. 이 더 K9 차량은요, 아무래도 저희들 베스트 셀렉션 1이라고 하는 차량 등급을 준비해드리면서, 그리고 시트에 있는 색상들을 또 좋은 차량을 또 준비해드리는 그런 과정 중에 연말특가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보증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증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최대한 받고 경정비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2만까지 보증이 남아있다라 보니까 이 신차 보증에 대한 영역들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음이 흡족하게, 마음 좀 편안하게 좀 타실 수 있는 중고차가 이 K9 중에서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같은 동일 조건에서 보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G90의 차량보다 K9 차량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차량이 너무나 차이 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9 차량이 요즘에 유튜브에 통해서 인기가 좋은, 그리고 K9 차량이 가성비가 높은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는 만큼이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좀 거래가 되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차량도요, 저희들 가져와서 조금 더 연말특가의 차량의 가격을 할인을 통한 혜택 있는 가격,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제 차량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알선수리 없이, 그 다음에 엔진오일, 탁송, 그 다음에 뭐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다 해서 보내드리는 알찬 양심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요, 더 K9 차량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더 K9 차량 K9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아에서 가장 플래그십의 세단 승용 모델로서 지금도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이 되고요. 뭐 지금 출고되고 있는 차량들도 셰시, 뼈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외관과 실내에 약간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량들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 차량 플래티넘의 3.8 AWD지만 베스트 셀렉션 1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5018이고요. 연말특가 차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등록의 21년형 모델이라서 보증기간이 실제로 따지면 25년 3월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시일에 보증기간 또 도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스타트 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릴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다 받아서 새 걸로 또 교환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0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 보증도 살아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 있고요. 외관 색상은 오로라 블랙 펄이라고 하는 색상이고요. 지금 안쪽에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차가 6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3천만원 초반대에 G90과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키로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차량 좀 G90이 부담스럽다, G80이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좋은 포지션의 차량이 국산차가 이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차량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 K9입니다. K9의 3.8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연말특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저희도 시원하게 가격이 또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또 21년 3월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보증기간도 내년 3월까지 보증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10만 킬로 차량이라 보증기간 내에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는 기간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당연히 레이더 센서랑 뭐 어라운드 카메라, 그 다음에 유광의 크롬 몰딩이 이 차량의 등급과 그 다음에 연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는 K9 차량의 외관이 사실은 지금 현행 판매되는 것보다 조금 더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뇌이징이라고 되는 게 신형 차량들도 지금 보고 있으면은 멋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가성비를 좀 택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차량의 좀 컨디션들이나 이 외관의 색상, 시트의 색상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비스 센터 가까운 기아 오토큐에 가서 이 스타트 모터를 교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겨울철에 시동이 걸리는 것들을 아니면은 조금 더 내구성에 관해서 좀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놨으니까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아 오토큐 가셔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이제는 손님이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면서 이렇게 받아봄직한 내용들을 계속 경험을 삼으시면 앞으로도 중고차를 사실 때 이런 서비스 받는 항목들에 대한 기준들이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약간의 팁들은 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까지 안쪽에 내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K9이면 자고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들, 이게 분명 K7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없는 차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전동 트렁크가 이 차량의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안쪽 공간을 넓게 사실 수 있는 차량의 트렁크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닫히게 되고요. 자, 전체적인 실루엣들은 K9도 셰시가 G80과 그다음 G90 사이에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전장의 길이가 사실 꽤 깁니다. 5m가 넘는 길이기 때문에 뒤에 안쪽에서의 승객석들을 상당히 많이 충족이 되고요. 그리고 휠베이스 간의 거리들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디자이너나 혹은 차량 총책임자가 와서 차량을 차대를 생산하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 차량에 많이 녹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게 18년 이후에 생산된 차들과 이전에 생산된 차들의 좀 컨디션이랄까요? 주행 질감들이 확실하게 다른 부분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8년 생산분이라고 하면 EQ900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16년
16년, 17년, 18년부터 생산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뭐 차량은 뭐 컨디션은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8의 V6 엔진을 품고 있는 차량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뭐 걱정 없이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고객님 방문하신 분들의 좀 의견을 투입해서 또 엔진룸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뭐 사실 영상을 보시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리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일단 자연흡기의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정비를 하기 손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기 흡입, 인테이크가 여기 뚫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여기 라이트 거리에서 그대로 흡입을 해서 공기를 폭발 배출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배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터보가 아니라서 이용하실 때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사고 유무들 확인하실 때 물론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페인트가 칠이 벗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이 휀다의 교환 여부들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도 없는 차량이 되고요. 실내 쪽은 엔진룸 쪽은 아주 깨끗하게 닦아놨으니까 보시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 깨끗하게 닦아놓은 데서 뭐 엔진룸은 물을 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보닛에 있는 이런 스티커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뭐 차량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사실 제가 이런 거 왜 안 보여드렸냐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었습니다. 새들 브라운이라고 하는 컬러가 새로이 들어온돼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보통은 꼬냑색의 시트라고 해서 뭐 안쪽에 시트가 굉장히 또 진한 느낌의 붉은색의 느낌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생산된 게 바로 이 인기 있는 새들 브라운입니다. 안쪽에는요 이런 식으로 가죽들이 마감이 되어 있는 상판과 중판, 하판까지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까지 위, 중간, 아래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보니까 일단 도어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타시면 메모리 시트라든지 우드 그릴이라든지 크롬을 사용한 부분들이라든지 윈도우 버튼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버튼감들까지 전체적으로 K9이 고급 차량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는요 당연히 이런 데 스티커도 안 떼셨네요. 떼셔야 되고요. 그 축반 센서나 차선 유지 기능들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흐름들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공기의 방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약간 크롬의 형태로서 다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핸들의 크롬들 그리고 이런 데의 크롬들 곳곳에 반짝반짝거리는 소재들이 들어가 있고 우드 그레인 형식들도 약간 에나멜을 발라놓은 듯한 형태의 이런 대시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고급스러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대 브라운 관리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만약에 진짜 청바지를 주로 즐겨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한 번씩 닦아주시면 그게 관리고요. 뭐 따로 뭐 가죽을 갈아야 된다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타실 수 있는 세대 브라운 컬러고요. 워낙에 또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 없이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워크시트 쭉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의 개수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는 키 버튼까지 다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 보증서까지 챙겨놨으니 유리막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을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걱정되실까봐 신차 보증이 남았지만 혹여 하나 한 번 더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죠? 이 상태에서 시동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어떠십니까? 흔들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앞쪽에 전체 키로수를 말씀드리면 10만 키로를 조금 넘었습니다. 10만 5천 키로, 15,000 키로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 되어 있고 사이드 부품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기판 밑에 있는 핸들도 보시게 되면 핸들의 색상도 새들 브라운 컬러가 너무 좋죠. 이게 G90 투톤 인테리어와 또 다르게 완전히 전체가 이런 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위쪽은 약간 애쉬 그레이 색상의 느낌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가죽들 처리가 전체적인 톤의 분산들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천장 라이너의 색상들까지 이 차량에서는 좀 고급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의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색상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용자의 편의성들, 인체 공학적인 구성들 그리고 핸들을 잡았을 때 고급차에 탔을 때 오랫동안 운전했을 때 불편하지 않는 감정들을 느끼셔야 되고 몸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리의 각도라든지 그리고 발판을 얹었을 때 이런 다리의 각도들 그리고 액셀레이션 했을 때 혹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느껴지는 그 불편감들이 최대한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리가 기신 분들을 위한 이렇게 쿠션 방지들도 여기 패드가 되어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스피커들도 운전자석에 집중이 될 수 있게끔 혹은 이 내비게이션 화면도 요즘에는 또 와이드 코핏 형태로 운전자에게 바라보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느낄 수 있는 공간 감각들 때문에 옆에서 보시거나 뒤에서 보시거나 했을 때의 내비게이션 화면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G80보다 이게 G80이 좀 얇게 돼 있지 않습니까? K9이 좀 위로 넓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르신들은 운전하실 때 진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에 화각이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들을 유지하면서 좀 사용하시기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는 폰 프로젝션 요거 이용하시면 뭐 저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화면에서 뭐 이런 것도 조작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역시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도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서 동시에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전방 카메라 전부 다 활용되시니까. 그리고 이 국산차의 좋은 점들은 어라운드 뷰 카메라 중에 여기가 빈 베젤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들여지는 부분들은 센서로서 안내를 해주고요. 국산차는 수입차와 다르게 수입차는 좀 이런 테두리들을 많이 감싸고 있어서 진짜로 내가 이 차선을 물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벤츠 차량들이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운행하시기에 좀 좋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미디어 패널들 구분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패널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G90보다 좀 더 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배열들, 시계 포인트는 빠질 수 없는 고급 차량의 특징이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내장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닫으시면은 깔끔함과 브라운색의 톤들이 전체적인 색상의 분위기를 이어내고 있습니다. 무드라고 하죠. 이어지고 있고요. 내려가시면 이런 데 좀 더 색상이 새들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유보 시동 거시는 거 다 되고요. 제가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K9 그리고 새들 브라운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 1의 뒤에 옵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9도 물론 좋은 옵션이 있으면 저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거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시켜드리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계속 그런 내용이나 감정들이 드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안쪽에 타시면 선쉐이드가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차 함유리가 있어서 웬만한 소음들은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타시게 되면 이 브라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의 시트의 산뜻함이 전체적으로 감싸주고요. 고객이 얼굴이 보이지 않게끔 프라이빗한 느낌들을 연출하는 게 이 차량의 또 디스tin객성들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안쪽에 타시면 가장 또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암레스트의 두께입니다. 엄청 둡죠. 엄청 두꺼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뭔가 팔을 지지했을 때 높이도 높아서 좀 편하기도 하겠지만 여기 있는 높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뒤로 앉았을 때의 양팔을 올렸을 때의 높낮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좋은 차에 타고 있다라는 걸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이 각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팔 높이, 암레스트의 높이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고급차를 표현하는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 시트는 뭐 이런 차량입니다. 뭐 보여드릴 게 없겠죠. 실내로 타보면 자 뒤로 탔습니다. 보통의 이 중형차들 혹은 E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수입차들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얇고 이 정도까지가 맥시멈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게 돼 있고 안쪽으로 막 구멍이 통해서 물건들이 막 넘나드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뭐 그런 차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국내 차에서의 K9이라고 하는 포지션은 상당히 고급이 인사분들을 위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고급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가족이 될 수 있겠고 이제는 뭐 회사 직원, 임원 혹은 사장님들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의 최대한 적재적소의 활용 투자라는 것들은 이 K9 차량이 굉장히 적절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옵션들이고요. 뒤에 굳이 뭐 컴포트 시트라든지 이런 VIP 옵션들이 없더라도 이 정도만 있는 그리고 버튼감들이 굉장히 많고 고급감을 나타내는 이런 옵션들만 있더라도 뒤에서 탔을 때 정말 대우받는구나 라는 느낌은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 에어벤트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시케이터라든지 이미지들도 그냥 나는 그래도 기아 K9이 좋구나. 그리고 승차감 타고 다니시면 38 엔진이 아까 직분사 엔진이기 때문에 걱정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공간감들도 뭐 G90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좀 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심지어 이 허벅지 방석의 길이가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G90만큼 편하게 구성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암레스트 두께나 그리고 가운데도 좀 앉을 수 있겠지만 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들을 덜어내시면 4명이서 탔을 때 최상의 승차감들은 K9도 상당히 높은 퀄리티의 수준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K9 차량은 제가 항상 입에 말씀드리다시피 K9을 따라 나오는 가성비라고 하는 이름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K9 선택하실 때의 가격도 보시고 그 다음에 조건도 보시고 하실 텐데 일단 가장 먼저 보증 남아있고요.
완전 무사한 거고요. 새들 브라운 컬러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량의 3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격 중에 제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으니까 연말 특가의 차량으로서 제가 판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는 이래야지 라는 내용이 딱 걸맞는 차량이 바로 이번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상을 찍어드리는 과정 중에 한 20여 분 정도가 됩니다. 자르는 것도 별로 없이 원테이크로 거의 가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차량을 바라보았을 때의 정신없음이 아니라 좀 차분해지는 차량이 바로 이 K9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안쪽에서 탔을 때의 새들 브라운 컬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베스트 셀렉션 1이라고 하는 거에 그리고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또 빗길이나 눈길에서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점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이 전 세대에 있었던 K9은 후륜 구동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에서 좀 더 많이 개선된 부분들을 체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K9 차량은 옛날서부터 생산됐을 때부터 가성비라고 불려졌던 차입니다. 약간 비운의 차 같이 신차 차량을 구매하시면 감가가 엄청 많이 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차를 산 사람들이 좀 바보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의 감가가 많이 큰 차량이다 보니까 중고차로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증폭이 돼서 장점으로서 더욱더 혜택이 있는 차량이 바로 이 K9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베스트 셀렉션 1의 옵션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본 플래티넘에서 베스트 셀렉션 1이 더해져 있는 이런 차량이 좀 더 메리트 있는 차량 판매가로 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차 보증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차량의 양심카의 판매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카에서 이번 차량 판매가는 말씀드리면 3,290만 원의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3,290만 원이고요. 지금 이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 보시겠으면 아시겠지만 G90으로 따지면 보증이 훨씬 진한 차량들과 가격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차량은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이런 차량을 확인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가성비라고 하는 준에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시면 기아 차량, 특히나 플래그십 모델의 이 K9 차량은 가지고 있는 급과 등급에 대해서 내용은 확실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감도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심카의 판매가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양심카 영상은 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좋은 연말 특가의 차량으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양심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도 양심카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 기일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있는, 그때도 이렇게 특집처럼 크리스마스 특집 할인 차량들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기존에 있었던 차량들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카 대표 황윤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